네, 월요일 이 시간은 특별대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먼저 소개부터 드릴게요. 인포스탁데일리 최양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한 달 전으로 기억을 네. 하는데요. 그때는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었는데 오늘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다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간 전망 많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러 이슈 가운데 중국발 리스크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요. 그런 만큼 우려, 기대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 중국 하면 요즘은 부양책 아니면 부동산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동산 리스크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시장 오늘 보면은 중국 시장 순항하고 있고 리스크를 다 걷어낸 듯 보이는데 한 고비를 넘겼다라고 봐야 될지 부동산 리스크 아직까지 시한폭탄 그 구간에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부터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질문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중국이 이제 끝났다. 아니요, 괜찮을까? 아니면 중국 경제가 이제 낮은 성장률의 새로운 모델로 접근하고 있다.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동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부동산 뭐 굉장히 지금 뭐 어렵다 뭐 하고 GDP의 25%고 개인 자산의 59% 뭐 등등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 부동산 문제 전혀 문제 없다. 문제 없다. 네. 자, 지금 나오는 이 부동산 문제는요, 사실 뭐 20년 전부터 계속 나온 거고요. 만약에 부동산이 문제가 됐으면 3년 전에 헝다가 파산됐을 때 터졌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이제 부동산이 뭐 굉장히 지금 어렵다, 뭐 공실이 1억 5천 개다, 뭐 등등을 얘기하지만 이거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충칭, 그다음에 시안 이런 2선 도시에 가는 거지. 베이징, 뭐 상해 이런 데는 1선 도시에서는 전혀 이건 영향받지 않고 지금 뭐 심지어는 중국은 9월, 10월이 이 학기가 시작되고 이사철입니다. 가격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부풀려져 있다. 지금 이제 사실 지금 중국 정부가 잘못한 거는 지금 뭐 실수요를 좀 촉진하면서 또 뭐냐면 투기 방지를 동시에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문제가 된 부분이지 전혀 지금 저는 생각하기에 부동산으로 뭐를 풀어나가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전교 1등이 모의고사 보는데 수학에서 문제 2개 더 틀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은 국가의 재정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특별 보조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국의 부동산이 진짜 문제가 되려면 금융으로 옮겨 타야 되는데요. 금융으로 좀 안 옮겨 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하지만 뭐 지금 자본이 지금 개방이 안 돼 있고 또 단일 체제로 지금 정치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나타난 표면상으로 보면 홍콩 증시는 중국의 부동산에 대한 종목들은 다 내려왔어요. 네. 근데 본토인 북경하고 상해에서의 지금 증시에서는 부동산 업체 전혀 미동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면은 심리적인 것도 괜찮다? 네. 그래서 이것이 뭐 자산 버블이냐, 뭐 인플레이션이냐, 뭐 등등 얘기를 하지만 지금 3년째 중국은 증시하고 부동산이 조정 과정을 겪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부채 조정은 거의 끝난 거고 지금 표면에 나타나는 부분들은 사실 국가에서 국가 재정 또는 특별 보조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문점이 있죠. 아니 이게 뭐 하는 거 보면은 찔끔 뭐 조금 내리고 찔끔 내리고 해서 진짜 능력이 있는 거야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거야 두 개 하는데 분명히 능력은 됩니다. 근데 의지가 없고요. 지금 공동부유 그다음에 중국 공무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후진타오 시절에 경기 부양한다고 4조 위안을 지금 풀었었거든요. 그거 지금까지도 그거 주치닫거리 하느라고 굉장히 지금 고생들을 하고요. 특히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라는 그런 새로운 조를 갖고 나오면서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한 것처럼 무겁게 지금 느껴지는데 부동산 과열 저는 뭐 너무 여기에 겁먹을 실리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사회 체제의 특성상 또 크게 걱정할 일 없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추가적인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최근에 정책 나온 게 찔끔찔끔 조금 이렇게 이게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부분도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중국에서의 외국인이 심리적으로 빠져나가야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경우를 가정한다면요. 그렇죠. 대표님 그걸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최근에 위안화도 봐야 되고 좀 복잡하기는 한데 상대적인 매력도가 그러면은 우리 증시 경우는 높아졌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글로벌 자금의 움직임을 보시면 재미난 게 뭐냐면 아시아에 한번 투자된 부분들은요. 아시아 안 좋아. 유럽 갈래. 절대 아닙니다. 아시아는 아시아에서만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약에 자금이 나온다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신흥국 중에 퍼가 상승하고 있는 유일한 증시 한국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지금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얼만큼 잘 모셔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 활황을 위해서 거기도 거래세를 0.1에서 0.05 이게 15년 만에 이제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지금 진짜 위기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형성은 되긴 됐어요. 그래도 일단 빨간불은 한번 켜야 되거든요. 이거 위험 경고는 한번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한 거지. 사실 0.1에서 0.05 한 거 갖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부풀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빠지냐? 중국은요, 계단식 성장률을 갖고 있습니다. 6, 7%에서 3, 4년 가고요. 4, 5%에서 몇 년 가고 8%대 몇 년 가고 그래요.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 5% 정도의 성장률 트랩에 지금 갇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몇 년을 간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재미없어. 그럼 어디 딴 데 한번 봐. 한국은 퍼가 상승세야? 포지티브로 옮겼어? 한국 가보자. 이러한 지금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자금들이 지금 한국행, 그다음에 또 나온 데는 인도,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증시에서 도는 자금 중에 또 많은 부분이 요새 일본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지금 조금 나아지는 부분, 그렇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대적 매력도 측면에서 좀 봐야 되는군요. 당분간 중국에서의 모멘텀이 크지 않다라는 점, 그렇다면 저평가 매력이 있는 국내 증시로의. 자,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찾아보도록 하죠. 중국의 소비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내로 유입이 얼마만큼 될까가 사실 궁금해요. 중국인의 큰 손이 국내로 왔을 때 어느 정도의 여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렇다면 0이거나 아니면 미진했던 숫자가 그래서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을지 국내 시장에서의 흐름이 궁금하거든요. 당장 3분기부터 중국의 소비력의 효과 국내에서 어느 정도 발휘될 것이라 보실까요?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내수 확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신 게 뭐냐면 세계 최대 시장 중국. 절대 안 그렇습니다. 거기는 소비가 진짜로 30% 미만으로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중국은 커온 역사가 뭐냐면 투자로 되는데 투자가 지금 굉장히 줄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기 회복이 느려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또 유코도 다시 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진짜로 한 두세 달 지나야 효과가 나오는 게, 자, 중국이 지금 뭘 합니까? 9월 말부터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해요. 돌아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소비 촉진이 된다라는 쪽은 아닌가 봐요. 내부적으로는 되죠. 내부적으로는 관련 이 업체들이 지금 나오고 또 자기네들이 돈을 쓰는 부분들이 있어서 되지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소비 촉진, 소비 증대 이 부분은 조금 더 있어야 되고요. 자, 중국이 근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시면 하지만 미국은 소비가 70%대의 GDP를 차지만 여기는 30%대거든요. 뭐냐면 소비자 주권, 소비자 결정권이 굉장히 약한 시장이 중국 시장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고 한다 그래서 우리한테 직접 오는 건 없고요.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돼서 우리가 중간재를 납품하는 부분들에서의 효과들이 있는 거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디스카운트를 하셔야 됩니다. 중국의 1%가 성장률이 내려오면 우리나라는 0.8 정도가 내려오거든요. 그것은 어떤 뭐 엔드 유저가 쓰는 소비보다는 중간재의,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그런 위치에서 나오는 부분들이지, 너무 여기에 희망을 갖고 있으시면은 조금 우리가 수익률 면에서 여러분들 손해가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중국만 바라봤을 때 들어오는 소비 여력도 극대화되긴 어려운 시장, 그리고 내부적으로의 투자 모멘텀도 둔화된 상황이라면 국내 종목군 연결고리 가지고 있는 쪽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지 궁금해요. 그냥 대표님 1차원적으로 인프라 투자, 여기에 대한 부양 모멘텀, 그러면 국내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1차적으로 가졌잖아요. 이 연결고리는 일단 인프라 측만 놓고 본다면 끊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뭐 끊는다고 하면요. 우리나라 재미난 지금 현상은 뭐냐면 중국의 주택 가격 상승률하고요. 네. 우리나라 증시의 지수 변동하고 거의 쌍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도시 주택 가격의 네, 주요한 가격의 상승률이. 근데 이제 이게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그걸로 역추산하자면 크게 변동을 할 수 있는 부분, 우리는 지금 상승 모멘텀을 지금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쳐주지를 못하는 부분이지, 이것이 뭐 연결이 돼서 지금 뭐 확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 매출 비중이 다른 쪽도 있지만 중국 향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중국 비중이 지금 뭐 19.6%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렇지만 중국은 전체 수입의 7.4%를 한국에서 갖고 오거든요. 네. 그렇다면 중국 시장이 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전체 모멘텀 뭐 중국의 전 산업의 모멘텀을 갖고 가기는 어렵고요. 특정 종목, 뭐 특히 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잠깐 다시 그런 뭐 이연적 소비에 대한 그런 니즈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뛰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굉장히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다져지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의 소비자 주권을, 그다음에 소비자 결정권을 굉장히 뭐 관리, 규제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부분에 대해서의 과거와 같은 영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냉철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 증시와 연골고리 있는 중국 증시 이야기를 좀 살짝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연동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중화권 증시 강세 흐름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 역시 상승 탄력 강화해 나가면서 코스피가 0.8% 고점 부근이었고요. 코스닥도 오늘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번 주에는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가 중국 쪽에서 많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지표의 무게감과 함께 지수 연동성을 국내 증시와 연결고리 지어서 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어떤 점 투자 포인트 저희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될까요? 정리를 하자면요. 중국 위기다, 아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느린 성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맞다. 그러면 느린 성장에 맞는 경기 부양책은 어디서 나올 것이냐. 그리고요, 중국 관리들이, 저희들이 이제 옆에서 보면은 인플레이션은 2번 겪어봤어요. 디플레이션은 겪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소위 말하는 양의 효과, 이 전체적으로 이 뭐 많은 이런 부분들로 가기 때문에 일단 생필품이라든가 우리가 서민들이 쓸 수 있는 뭐 다품종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지금 중국에서는 안 하고 싶은 게 인프라에 관련된 부양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후진타오가 했던 2008년도 4조 위안 지금 그거 관리도 지금 어렵고요. 또 여기에서 지금 뭐 지방정부의 그림자 금융이라든가 이게 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라서 이것을 지금 조금 탈피하는 모습들을 가고 있거든요. 자, 중국이 어떻게 성장했냐면 저가품 팔아갖고 자본 만들어서 부동산에 있는
이 부분들을 지금 다르게 가고 있는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경제 지표가 발표된다 말씀드렸는데요. 9월 7일에 중국의 8월 수출입 동향 무역 수지가 나오고요. 9일 날 8월 생산자 물가지수 중국 쪽에서 나온다라는 점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만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9월 시장 이제 막 시작을 했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상황이 이렇다면 그리고 이전에 미국에 대한 팁도 주셨잖아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 시장 대응해야 될까요? 9월은요, 뭐 4분기의 방향을 굉장히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테마주가 빠르게 이제 순환한다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름은 사실 질이 안 좋은 그러한 상승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방망이 짧게 짚고 가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기업의 이익, 수출 경기, 호황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증시는 30% 이상 했기 때문에 그 별의 순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장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인포스탁 데일리 최양호 대표와 함께 했고요.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막판의 힘이 강했는데요. 이 훈풍이 내일 오전장 그리고 오후 우리 시간까지 이어지길 바라면서 일단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장 휴장이라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